미국에도 히토류의 매장량이 전 세계 한 7위쯤 돼요. 그러니까 자원은 있지만 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한 10년만 잘 닦아내면 네.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하면 지겹다 지겨워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뒤흔든 메가톤급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단순한 재벌가 집안 싸움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했습니다. 이 고려아연을 향해서 자, 우리랑 같이 손잡고 중국 이겨보자. 그러면서 11조 원짜리 선물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미국 테네시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려아연 은근히 주식시장에서 이 덕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유통량은 좀 적지만 이 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2년 전만 해도 뭐 50만 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130만 원 이렇게 가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밸류가 계속 애드되니까 덕후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 밸류가 애드가 됐는데 이번에 정말 역대급 애드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으로 와서 재련소 좀 지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일반인들은 지난번 작년 여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관세 협상하러 갔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마스가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조선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 고려아연이 같이 갔었어요. MOU 끝에 있더라고요. MOU 끝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협상은 진행된 것 같고 아시겠지만 대중무역 분쟁이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이 상당 기간 있었잖아요. 미국 정부가. 바이든 이전 정부부터 사실은 있었는데 트럼프 1기 정부부터 한 번도 별로 통한 적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히토류 무기 때문이죠. 덩샤오핑이 1990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게 원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다. 라는 말까지 90년대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중국은 끊임없이 히토류에 대한 자원 개발부터 히토류는 이제 분리 정제 기술까지 해서 금속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히토류의 75%, 많게는 80%까지 마켓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갔지만은 일본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게 히토류죠. 히토류 때문이죠. 근데 일본은 그 포토 레지스트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히토류의 무기로 히토류가 없으면 사실은 첨단 산업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미국도 히토류 광산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제 재련하는 기술을 못 하는 거죠. 그 돌덩어리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 그게 이제 고려아연이 세계 그 마켓쉐어 1위 아닙니까? 아연 쪽에서. 아연 쪽에서. 이번에 이제 테네시주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일단 아연, 동, 구리도 들어가 있고 13개 종류의 전략 광물, 그게 5,100톤 정도 되는데 요거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고려아연 쪽에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 정부, 상무부, 전쟁부 그리고 미국의 여러 국방 관련 기업들 JP모건이 보증까지 뭐 돈까지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대출한다는 거죠. 우리가 연대 보증하는 거고 고려아연이 3조 2천억 원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미국 정부가 직접 꽂아준 돈이 3조 2천억 원 투자하는 고려아연이 것이고, 한 9천억 9천억 그리고 나머지 7조 정도는 JP모건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물론 고려아연이 연대 보증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려아연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대주주인 그런 공기업처럼 된 거예요. 완전히 체급이 달라지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 기업에 투자한 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이 미국에 얼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짓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짓고 있고요. 2차전지 짓고 있고. 다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공장 짓고 있는데 다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관세협상에서 3,500억 불, 그 1,500억 불은 마스가 2,000억 불은 하는데 여러 가지 협상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번 고려아연의 투자는 그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파격적이었을까? 히토류 때문인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린란드에도 히토류 자원이 있다고 하고 다만 재련 기술이 없으니 고려아연과 손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고려아연은 그동안 재련 기술이란 거는 국가 안보 핵심 기술이니 이거를 해외로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경영권 방어의 하나의 로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공장을 지어주면 이 로직이 깨져버리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갔을 때 투자를 해라라고 했을 때 고려아연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반대편의 공격 포인트를 이거는 국가의 어떤 안보 기술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만약에 MBK가 사서 중국에 팔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논리였는데 미국은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테네시주 네스빌에 투자를 하는 투자 형태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직접 미국에서 그 기업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에 투자하는 그 기업은 아. 100% 고리아이언이 오너십을 가집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3조 2천억, 네. 고리아인이 한 9천억, 요 돈을 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요. 아, JV. 네, JV를 만들어서 이 JV의 돈을 요 공장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리아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미국 정부에다가. 이거 우리 국가 기술, 안보 기술인데 직접 우리가 다 뺏기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우려를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방식을 그렇게 택한 것 같고 반대로 그러면 미국 정부도 바보는 아닐 거 아닙니까? 1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데 예. 아무것도 안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새로 만드는 법인의 지분을 가져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건 오너십이 고리아인이 가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너십을 가진 기업의 지분을 우리에게 달라. 아, 그 고려아연의 한 10% 지분 가져가죠. 10%를 예. 유상증자 형태로 우리에게 줘라. 아, 그러니까 제3자 유상 증자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 10%를 미국 그 JV 합작 그렇죠. 법인이 갖는 거죠. 가져간다. 네.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면 고려아인의 우려사항은 100%는 아니겠지만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것을 일부분 어느 정도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한 돈에 대한 안전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네. 것이고 이런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윤범 회장이 과연 그런 애국심에 반로해서 이 결정을 했을까? 그 10% 지분을 미국이 가져가면 그건 결국 고려아연 쪽에 우호 지분이 될 텐데요. 우호 지분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영풍과 이 MBK 이쪽 지분을 희석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전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잖아요. 최윤범 회장이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미국이 10% 유상증자를 해서 10%를 가져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최윤범 회장에게 유리한 건 또 아닙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현재 MBK 영풍 측 지분하고 고려아연 측 지분하고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영풍하고 MBK가 10%가 많습니다. 10% 12%가 많다. 많아요. 한 44% 정도 되고 이쪽이 한 19.7? 예, 아, 우호 지분 합치면 한 32% 32% 정도 예. 됩니다. 미국의 우호 지분이 이제 우호 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통 그렇게 투자를 하면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을 연역을 보면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쪽에다가 네. 유리하게 표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우호 지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합치더라도 여전히 2%의 갭은 있습니다. 아, 여전히 MBK 영풍이 많아요. 예. 대신 보통 기업은 지분이 많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1% 넘지 않으면 네. 결국은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베네핏은 최윤범 회장 쪽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건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윤범 회장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도 본인 지분 딱 2% 가졌는데 나머지는 우호 지분으로 네. 그 영풍하고 그 순환 출자 구조 만들어서 그렇죠. 상호 의결권 제한하는 그런 신공을 발휘해서 뭐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현재 법 체계에서 사실상. 모든 걸 다 활용한 그러니까요. 거죠. 예. 네. 그럼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어떤 최 회장의 신공이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먹히겠죠. 왜냐하면 또 공교롭게도 지금 상법이 통과했잖아요. 상법에 2차 상법 개정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3%를 집중투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럼 자, 이사회 진입할 수 있어요, 미국이? 그렇죠. 질전할 수 있고 이 두 개의 상법 개정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은 영풍과 MBK는 MBK라는 주주, 영풍이라는 주주가 몇 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고려아연은 우호 지분이 진인책뿐만 아니라 한화라든지 네. 현대차라든지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인책이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밖에 행사를 못 하는데 네. 분산되어 있으면 각각이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행사되니까 이사회나 감사위원 선출할 때 훨씬 유리해지죠. 이쪽이. 그러면 과연 이제 미국이 물론 뭐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아연 쪽으로는 세계 1위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히토류 정제 쪽에서만 보면은 꼭 1등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근데 왜 고려아연이었을까? 뭐 고려아연의 재련 기술이 특별히 뭐 뛰어난 게 있어요? 왜냐면 금속학 네. 전공하셨잖아요. 이 예. 재련 산업이라는 게 왜 중국이 그러면 히토리를 많이 했느냐? 이게 환경 파괴오염입니다.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이 히토리를 만들려면 예. 원석에서 정제, 분리, 금속화 이 세 과정을 거치는데 굉장한 안 좋은 그 물질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고리아연은 아연 재련 기술을 만들면서 섭식 재련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습식 건식 예. 통합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이 아연 쪽에 마켓쉐어 1위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친환경까지는 아니지만 네. 환경 파괴를 덜 하는 쪽으로 기술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희귀금속의 재련과 회수 쪽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습식 재련이나 방법을 히토리 쪽에도 기술 개발하면 예. 활용 가능한데 고려아연이 이 기술을 가지고 히토리를 그러니까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히토리를 자국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를 저렇게 공략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100%는 그게 이유가 아니겠지만 히토류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히토류의 매장량이 전 세계 한 7위쯤 돼요. 그러니까 자원은 있지만 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고려아연 같은 곳이 가서 만들어내면 한 10년만
잘 닦아내면 네.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광산, 희귀금속의 회수 그리고 그쪽도 정제 굉장히 이런 쪽으로 이제 강점이 있지만 관심이 있죠. 향후에는 이걸 바탕으로 히토류를 포함한 어떤 핵심 광물의 정제로 밸류체인을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도 확장할 수 있다고 봐야 있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고려아연은 크게 손해 볼 게 없는 게 일단 투자 입장에서도 자기 돈은 연대보증 서긴 하지만 1조가 안 되는 돈을 투자한 거고 11조 중에서 네. 두 번째는 시장성인데 아연 전 세계 마켓슈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려아연의 주력 시장은 동남아 시장입니다. 아, 미국 시장은 전체 생산량의 한 5%밖에 안 가요. 예. 한 1,500톤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 아연 제련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북미 시장하고 이쪽 시장은 고려아연의 또 시장 확장성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베네핏이 있고 더 중요한 베네핏은 히토류를 일부 이제 정년 재련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고려아연 일약 일반 회사의 하나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1타 3피군요. 그렇죠. 1도 3피가 되는 네, 거죠. 첫 번째가 어떤 미국의 안보 자산 안보 자산이 전략이 되는 됐다라는 거,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마켓 마켓 쉐어도 쉐어, 높아지고, 미국하고 마지막으로 유럽까지,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네. 물론 이제 약간 좀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려봤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재련소의 수익성이 안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졌다. 이래서 아 미국 정부가 야 이거 정책 실패다 하고 손 털고 나오면 그 리스크는 다 고려아연이 갖고 가는 크게 손해 볼 그런 거 없다 보입니다. 경우 아닐까요? 네. 네. 왜냐하면 실질 투자는 1조가 안 되는 돈이고 물론 연대보증을 서긴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자산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새로 만드는 법인의 오너십은 고려아연이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스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아마 히토류가 더 필요할 겁니다. 네. 네, 히토류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AI, IT, 국방산업 모든 히토류가 없으면 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이 아마 뭐 훨씬 더 이 부분에서는 더 배고플 거고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루터닉 그 재무장관이 그걸 발표하자마자 맞아요. 굉장히 큰 그 뭐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표현을 환호를 썼어요. 했죠. 예. 네, 그 정도니까요. 네, 고려아연은 손해볼 게 별로 없는 장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지난해 8월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방미할 때 사실 재계 서열로 보면은 고려아연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거기 따라갔던 거 보면은 이미 이런 큰 그림은 그리고 있었다. 미국 요청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고려아연이 이런 경영권 분쟁 와중에 미국 정부를 백기사로 끌어들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렇죠. 고려아연의 최인범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 행운인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영풍하고 MBK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맞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경영상 필요하다 이거를 네. 인정을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 3자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이 희석이 되니까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상법에서는. 네. 그런데 유일하게 허가를 해주는 곳이 경영상 필요하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락해 줍니다. 그때 한진 칼 사태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도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네. 쪽과 그다음에 조연아 KCGI 강성구 펀드 쪽이 3자 연합 쪽과 조원태 회장 쪽이 긴급 분쟁이 붙어 있었죠. 예. 그때도 명목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업은행에서 1조 6천 정도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산업은행에서는 우리는 그냥 돈 못 빌려주고 네. 유상증자 배정으로 해줘. 그럼 더 갈게. 요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반대편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때도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죠. 그때도 법원은 이 조원태 회장 쪽 손을 들어줬는데 네. 이것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들어줬는데 사실 한진칼 사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 고려아연 쪽이 훨씬 경영상 목적은 더 큰 건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산업은행도 사실 아시아나항공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두 그렇죠. 쪽이 이익이 좀 결합된 상황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뭐 그거는 너희들 일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히토리오하고 이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는 그러니까 생각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 히토류라는 자원 그리고 그 재련을 해주는 고려아연 그리고 그것의 어떤 수요처 그거를 사주는 뭐 로키드 마틴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미국 중심의 에코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한 구축하는 거네요. 거죠. 예.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투자 내용 처음 발표했을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로 투자를 해준단 말이야. 그렇죠. 야 미국 위에서 말도 안 돼라는 생각했었는데 네. 그럴 만한 이유 거기 있지 않았나 생각이. 그럼 결과만 놓고 보면 MBK는 홈플러스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 같네요. 시대의 흐름보다는 운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아연하고 MBK 경영권 문제 일어났는데 그때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이지만 사실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이번 3월달 주주총회에서 최인범 회장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사회를 장악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사회라는 것도 다 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사실은 MBK와 영풍 쪽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지는 몰랐던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세워지는 그 합작법인 JV가 과연 고려아연의 10%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돌려줄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JV는 뭐 재련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고려아연의 지분을 10%나 가져가나 하는 의문은 들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은 투자한 쪽에 오퍼레이트하는 기업 쪽에 손을 들어주는데 누가 우리의 이익을 지켜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그곳이 우리가 투자한 돈이나 그 투자 수익에 대한 이익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아마 설 겁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할 때 늘 걱정을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울산 현대차 공장이 약화되는 게 그렇죠. 아니냐. 생산 능력이라든지 고용 같은 측면에서 똑같은 걱정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네. 온산 재련소 세계 최대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투자로 인해서 혹시 뭐 가동이 좀 부진해진다라든지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충분히 뭐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미국의 수출량은 5%도 안 된다. 오히려 동남아 시장 쪽이 주력 시장, 예. 아인 자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투자가 네. 그 투자로 인한 수익으로 이제 본국에 더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것은 북미 시장과 이쪽 시장을 먹는 마켓이 나누는 게 아니라 네. 확장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고용이나 투자에 네.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 측면도 보면은 재련소라는 곳이 그렇게 노동 집약적인 맞습니다. 공장은 아니더라고요. 네. 예. 뭐 보통 장치 산업이니까요. 아, 뭐 그리고 시장 자체가 더 커지면 국내의 재련소나 이런 산업도 손해 볼 건 없고 저는 더 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 차원도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희귀금속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만약에 고려아연이 미국 공장, 넥스빌 공장에서 히토류 전부는 아니지만 일체종 정도를 안정되게 생산한다면 네. 우리도 히토류에 대한 의존성을 일부 좀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토류 같은 어떤 희귀 금속의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도 이번 거는 중요하죠.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원 사격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고려아연 그렇죠. 쪽에. 예. 근데 고려아연은 저는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연 200억 불 한도 내에서 투자를 계속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도 고려아연 투자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역시 급한 쪽은 미국이었구나 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려아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어떤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좀 롤러코스터를 많이 탈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이거 안전벨트 꽉 매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고려아연은 전통적으로 사실 배당주의 이력이 컸습니다. 맞아요. 고려아연은 한 번도 네. 늘 배당을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죠. 그래서 원래 고려아연의 밸류는 안정된 수익, 그리고 안정된 배당, 그리고 전 세계 아이언 마켓 쉐어 1위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네. 종목이었는데 이번 미국의 투자가 안정된다면 고려아연은 새로운 밸류가 하나 애더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미국의 안보 자산에 대한 밸류가 합쳐지면 네. 또 새로운 국민입니다.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도 나쁜 소식은 아니다. 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주식 유통량이 워낙 적습니다. 적어서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경영권 분쟁하면서 계속 서로 사들여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부분도 저는 네. 이번 미국의 참여가 좋은 소식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끝나버리면 네. 유통량은 늘어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쪽이 생기겠죠. 시장에 하나씩 내놓겠죠. 네. 엑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 유통량도 증가할 것이고 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밸류에다가 방위산업, 안보 자산에 대한 밸류가 합쳐지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네.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참 이 재련 산업이라는 게 정말 오래된 산업, 올드한 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네. 이제 국가 안보, 특히 그것도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밸류가 애드가 됐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새롭게 볼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겼다.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요즘 AI라든지 핫한 쪽 관심 있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 주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수익 썼고 배당주 정도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CES 2026
보면 전 눈여겨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존 디어라고 아. 농기계 업체죠. 예. 사실은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이 거기였습니다. 아주 오랜 전통 산업에 대한 새로운 부활. 고려인도 그런 쪽으로 보면 조금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분쟁이 아니라 성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최 회장이 미국 경영에서도 신공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다만 저는 최 회장의 선택이 개인의 어떤 자리 보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선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려 아연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한 개인의 승부처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의 핵심 축으로 봐야 하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